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모든 것 최재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모든 것 이경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인공지능 미래 보고서라는 주제로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내용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인공지능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진짜 아름다운 미래로 보기보다는 좀 두려운 미래로 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로메티 IBM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5년 내에 거의 직업의 모든 게 다 바뀐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나는 살아남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공지능이 사람이 만든 지능인데 사람 같은 지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내가 힘들겠네. 약간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사람이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시키는 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서 일단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제조업에서의 품질 관리 인력, 어떤 대기업은 20-30%가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통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의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해 주는 게 맞느냐? 그거는 대체해 줘야 된다. 너무 사람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없앤다라는 개념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자리를 줄이고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일자리를 조금 줄이는 면은 있겠으나 우리가 보이는 일자리의 축소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 1, 2, 3차 산업혁명에서는 줄어든 일자리도 많았지만 그만큼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전체적으로는 세상이 더 발전하는데 기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 제조업에서의 품질 관리, 금융권에서의 어떠한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직업, 다 컴퓨터,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직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형평성. 디지털 문명의 수혜를 입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이 형평성은 사실 여러 가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AI를 더 많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에서는 지금 AI 대학원이라든가 AI 교육이 이제 필수화되고 있고, 최근에 서울대에서는 아예 AI 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AI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각 그 조직에서 AI 디바이드를 없애려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디지털 문명이 확산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인류 진화의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 혁명적 변화에서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하는 건 인류의 숙명과도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도 자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가면 좋을까?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할까? 포비아를 해결하고 적용은 어떻게 할까? 법은 어떻게 바꿀까? 이런 관점에서 자꾸 봐야 되는 게 이게 진화의 방향이란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윤리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어디를 그러니까 벽을 박아야 되느냐, 나를 다치게 해야 되느냐, 통행자를 다치게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로봇이 3원칙이 뭐 존재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로봇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윤리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계는 윤리를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윤리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 또는 개발자들의 윤리입니다. 결국 인간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입장에 따라서 기존의 법 체계 또는 제조물 책임법 이런 것에 의해서 잘 만들고 실수를 덜 하게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든다면 결국은 그 선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고 보면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사회적인 법 체계, 윤리의 체계, 생각들이 바뀌는 건 당연하고요. 2019년 4월 8일에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법 체계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기 이전에 디지털 문명이 제대로 깔리고 우리가 미국, 중국 이런 새로운 나라들과 새로운 문명의 나라들과
이 경쟁을 할 체계를 바꿔야 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셨고 이제 그 내용도 많이 파악하셨는데 끝으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뭐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진 않겠지만 지금 상당히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드릴 말씀이 같이 잘 배우셔야죠. 네. 지금 같이 안 배우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더 격차가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 또는 개인, 그다음에 정부 관점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기존의 규제나 이런 것이 있다면 국가와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재문 교수님과 저와 이렇게 나눈 대화들이 그런 사회의 많은 그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좀 제공했다면 그걸로 저는 보람을 삼으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혁명은요, 인류의 삶을 완전히 또 한 번 바꿀 겁니다. 인공지능, 뭐 데이터로 보거나 지금 거대한 자본의 흐름으로 보거나 시장의 변화를 본다면 피할 수 없는 미래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상식으로부터 또 더 깊이 각 분야별로 많은 학습과 또 새로운 실험, 도전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은영 교수님 그동안 6회에 걸쳐서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